이것은 나의 밭이다. 1년 전 귀촌을 한 나는 난생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사실 시골로 이사를 오기 전부터 내게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 바로 우리 집 마당에서 장을 보는 것이다. 마트에서 장을 보듯 필요한 채소를 수확해서 먹고 싶었다.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이마트 사장 부럽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나는 부자가 됐다.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일단 모종을 한번 심으면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다. 그게 자연농법이라고 어디서 주워들었다. 나는 끝까지 농약도 안 뿌리고 제초도 안 할 생각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밭은 풀밭이 됐다. 이러다가는 풀이 밭을 장악할 것 같아서 예초를 해주는 수밖에 없었다. 수동으로 하면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은 21세기다. 예초기를 돌리면 10분 안에 끝날 일, 비닐이 다 찢어지게 생겨서 그냥 손으로 하기로 했다. 처음 해보는 가위질은 재미있었다. 싹둑싹둑 풀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듣기 좋고 만족감도 있었다. 그런데 끝이 없었다. 아무리 잘라도 풀은 줄어들지 않았다. 게다가 갈수록 풀이 질겨서 잘 잘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헬스장에 가는 대신 홈트로 2두 3두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가끔 풀을 매주고 가뭄에는 스프링클러를 틀어주고 방아다리를 떼주면 식물들은 알아서 자란다.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대농이 되는 것이다. 물론 진짜 대농에 비하면 나는 먼지에 불과하지만 상추 하나 키워본 적 없는 과거의 나에 비하면 150평 가까운 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지금의 나는 분명 대농이다. 2달 만에 먹을 게 잔뜩 생기다니 벼락부자들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건가 싶다. 심지어 아직 나의 수확은 정점을 찍지 않았다. 채소들이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집 채소는 3분의 1만 수확이 가능한 상태다. 처음으로 수확한 건 둥근 호박이다. 모종을 몇 개 심어두자 엄청난 속도로 증식했다. 주먹만한 호박을 하루에도 몇 개씩 득템할 수 있다. 물론 난 이 호박으로 무슨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지 잘 모른다. 내가 아는 호박은 이마트에서 파는 애호박이랑 할로윈 때 사용하는 대형 호박뿐이다. 그래도 일단 심어서 나왔으니까 먹는다. 파테크에도 성공했다. 어마어마한 양의 파가 생성됐다. 파는 자르면 그 자리에서 새롭게 파가 나온다. 무한 리필되는 것이다. 실로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 단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파를 먹는 속도가 파가 리필이 되는 속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느리다는 것이다. 우리 집에는 파가 한 줄 심겨 있는데 한 번도 절반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해 본 적이 없다. 세 번째 파까지 먹으면 그동안 첫 번째 파가 재생성되기 때문에 네 번째 파를 잘라 먹을 시간이 없다. 다시 세 번째 파까지 도달하면 또 첫 번째 파가 재생성돼 버린다. 그렇게 내가 세 개의 파만 번갈아 먹는 동안 나머지 파들은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엄청난 양의 파를 축적해놓고 벌레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지만 괜찮다. 원래 이런 게 부자다. 필요 이상으로 쌓인 분은 그냥 보고 즐기면 된다. 오이 고추도 많이 열렸다.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고추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고추는 벌레도 잘 안 꼬이고 가끔 방아다리만 떼줘도 열매가 엄청 많이 열린다. 첫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고추를 수확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내가 고추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이다. 안 좋아하는데 고추 싫어. 매운 것도 싫고 피망만 나는 것도 싫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고추가 3줄 심겨 있으며 하루 수확량은 한 박스 정도다. 모두 주변에 나눠주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 시골 인심이란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자의와 상관없이 인심을 베풀게 된다. 요즘은 강낭콩과 완두콩도 수확이 가능하다. 꽃이 예쁘고 꼬불꼬불한 덩굴이 귀여운 완두콩과 달리 강낭콩은 좀 튼튼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금방 벌레 범벅이 돼버렸다. 검은 진딧물이랑 응애다. 응애는 이름은 깜찍하지만 그 실체는 식물 줄기나 입에 침을 꽂아 액을 빨아먹는 초소형 뱀파이어다. 그냥 놔두기엔 징그럽게 많아서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식초랑 물을 섞어서 뿌렸다. 이렇게 식초물을 뿌리고 며칠만 기다리면 응애랑 진딧물들이 여전히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식초로 샤워를 하더니 더 건강해진 것 같다. 계속 다른 약을 제조해보려고 하다가 그만뒀다. 어차피 벌레들이 콩까지 파먹는 것도 아니고 놈들도 지명을 다하면 알아서 죽겠거니 해서다. 이제 나는 가지랑 토마토가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채소 중에 토마토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토마토를 500개씩 먹어치울 계획이었으나 토마토는 수확을 앞두고 마른 병에 걸려 입이 다 오그라들고 말았다.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 걸려버렸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렇게 나의 성공 시대는 막을 내렸다.
책 이웃집 식물상담소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있다. 끝없이 펼쳐진 김해 평야 위에 산 적이 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거칠 게 없어 혼자 서 있을 때면 환상적인 느낌이었다. 멀리서만 바라보면 노는 비어있거나 초록색 혹은 황금색으로 덮여있는 정적인 모습이지만 논 위에 살면 노는 시시각각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적인 장소란 걸 안다. 벼가 꽃을 피울 때면 그 너른 논이 모두 꽃밭이란 걸 알았고 황금색으로 출렁이기 시작할 때는 나달이 얼마나 단단해져야 농부가 결단을 내리는지 지켜보았다. 사계절 동안 끊임없이 생장하는 벼와 그런 벼를 부지런히 돌보는 농부의 노력을 보며 벼는 내게 먹는 곡물이기 이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이었다. 식물학자이자 화가인 저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식물들을 한 번 더 자세히 바라보길 권한다. 우리가 모르던 그들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리란 것이다. 정말이다. 브로콜리는 사실 수많은 꽃봉오리의 집합이란 것도, 마늘종엔 원래 꽃머리가 있단 것도, 딸기는 열매가 아니라 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달라붙은 부과 조직일 뿐이며 딸기씨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진짜 딸기 열매란 것도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진 알지 못했다. 식물들은 모두 각각의 개성을 갖고 저마다의 삶을 살아간다. 매일 나고 지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시골 어르신들이 도시 생활을 왜 견디지 못하는지, 왜 불편한 시골을 고집하는지 나는 비로소 이해할 것 같다. 생동하는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그분들은 아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는 이들은 결코 멀리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 가장 평범한 삶 또한 얼마든지 찬란할 수 있단 걸 알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비가 온 뒤에 갰다. 느낀 점,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를 해먹었다. 드디어 진짜 시골 사람이 된 기분이다. 따라와.